제 이름은 낸시입니다. 3학년 때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일로 바빠서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엄마와 나 둘만 식사를 하고 쇼핑을 하고 놀이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3학년이 되었어요. 엄마가 드디어 이 생활 방식을 끝냈어요. 아빠, 이제 어디 사시겠어요? 더 이상 볼 수 없나요? 로버트는 일이 바빠서 우리는 잠시 떨어져 살고 있어요. 낸시가 그를 만나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아빠는 외롭지 않을 거예요. 로버트는 강해요. 그는 괜찮을 거예요. 엄마는 내가 어린아이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이해해요. 그 당시 엄마는 한계에 도달했을 거예요. 나는 그녀를 정말로 지지할 수도, 그녀의 감정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혼 후 아빠가 이사하고 우리가 항상 살던 집에 머물렀던 후에 그녀에게 TR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엄마는 이혼할 즈음에 일을 시작했지만 아빠는 대부분의 일을 맡아서 별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아빠도 가끔씩 만나서 밥도 먹고, 어렸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엄마의 응원으로 여행도 데려다 주곤 했어요. 저는 자라서 대학도 다녔어요. 저는 강아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4년 동안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이것이 제 진정한 소명이라고 느껴 정말 즐거웠습니다. 고객과 소통하고 요리와 음료를 배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제가 하스피텔리티 업계에 적합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졸업 후 취업을 하게 되면서 일반 회사에 입사한 지 3년 만에 아빠로부터 특이한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전화통화에서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혼자 오라고 하더군요. 식사는 보통 셋이서 하거나 그냥 이혼한 부부끼리 했기 때문에 서로 미워해서 이혼한 게 아니라 사실 이혼 후 더 친해진 것 같았고 몰래 다시 모였으면 좋겠어. 아빠 오랜만이야. 오늘 무슨 일이야? 그냥 일단 앉아.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눴고 밥은 다 먹고 나면 항상 아빠 추천이 내 입맛에 딱 맞아서 맛있었어. 그리고 디저트와 커피가 나왔어요. 아빠가 낸시를 바로잡았습니다. 나 병 진단을 받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무슨 말이에요? 아픈 이후로 생각이 많이 났어요. 낸시에게 남겨줄 수 있는 건 돈뿐이에요. 그리고 회사인데 갑자기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줄까 고민했는데 낸시가 꼭 물려받았으면 좋겠어. 내 외동딸 낸시야. 그날 밤이 기억나는데 너무 많은 것을 받은 것 같아 벅차서 잠도 못 잤다. 아빠가 돌아가실 때 숙제를 하라고 하셔서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라고 하셔서 오늘 나한테 사온 제시카에게 잘 얘기해보고 결정을 내리라고 하세요. 그 사람은 아마 아빠가 아프다는 소식에 당황해서 울고 있었을 거예요. 엄마 듣고 계시나요? 미안. 그래서 어떡할 건가요? 아빠의 소원과 그 회사의 후계자를 들어주기로 했어요. 낸시는 로버트 회사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엄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 얼굴을 바라보며 울면서 여러모로 안심시키고 싶었지만 엄마를 바라보며 시간을 좀 두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엄마와 나는 완전히 역겨워서 회사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엄마는 아빠를 돌보겠다고 했고 마음이 편해졌다고 같이 살기로 했어요. 아빠의 보살핌은 엄마에게 맡기고 일에 집중했어요. 나는 빨리 현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끝내고 부탁을 하나 했어요. 아빠 회사에 입사하려고 하는데 아빠 사장으로 발표되기 전에 부탁이 있어요. 우리 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을 제대로 보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로 입사해서 매장 몇 군데도 가보고 싶어요. 새 사장이 온다는 걸 알면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아르바이트는 안 해도 자연스럽게 여러 가게에서 도와주도록 할게요.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바로 정리 시작할게요. 아버지의 여러 매장을 방문했고 각 매장의 우수한 직원 교육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결국 마지막 레스토랑에서 헬퍼로 며칠 동안 일하게 되었지만 뜻밖에도 매장 매니저인 데비드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중요한 점검 기간에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데이빗의 전문성과 일과 비번을 오가는 그의 성격과 외모는 내가 코그니토에서 일했기 때문에 딱 내 타입이었다. 데이빗은 물론 내가 단지 몇 가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시간제 노동자라고 생각했다. 오랜만에 남자에게 반한 나는 이런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고백한 마지막 날 데이빗에게 식사를 하자고 결심했다. 데이빗을 파트너로 둔다면 이 대기업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앞으로도 낸시 고마워요. 우리 가게의 도움이 끝났으니 정말 행복해요. 우리 데이트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정말 데이빗은 제 마음을 흔쾌히 받아들였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제가 변해도 당신은 그대로 계실 건가요?
앞으로도 많이 그럴 거야. 우리 관계는 이제 시작이야. 물론 우리 둘 다 여러 가지로 변할 거야. 데이비든 내가 어떻게 변할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거짓말처럼 죄책감을 느끼며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는 조용히 하기로 했다. 다음날 사장으로서 나는 사장이 되기 위한 인수인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개선하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회사 매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지 관리와 직원 교육에 솔직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가는 가게마다 이렇게 멋진 가게를 운영하게 되어 신난다. 낸시한테 이렇게 칭찬을 들으니 기쁘다. 아빠는 웃으며 내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었다. 데이비드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갑자기 내가 만난 그에 대해 물으셨다. 데이비드 맞죠? 네, 더 라스트 스토리에서 그 사람 잘 지냈어요. 매니저를 포함한 모두가 프로페셔널했는데 데이비드는 예외적이었고 그 사람에게 반했나요? WH 왜 낸시가 그를 만나면 분명히 그 사람에게 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수 없었나요?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데이비드와의 관계에 대해 말했고 제가 좋은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찬성합니다. 실제로 데이비드의 가족은 회계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불안정할 때 저한테 상담을 하던 시절부터 저희 회사 경리부 관리를 그에게 맡겼습니다. 아버지는 데이비드 마음에 들어 하셨고 상담 직후에 부모님을 만나셨는데 두 분 다 성격이 좋으시고 아버지도 좋아하셔서 지금까지 지내오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후로 비즈니스 관계를 맺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와의 미래에 대해 훨씬 더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에게 대통령의 딸이 되는 것이나 대통령직을 물려받는 것에 대해 말한 적이 없으니 조용히 해주세요, 아빠. 저는 그냥 대통령으로 비춰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회사에 관여하지 않고 여자 먼저 알았어. 낸시, 내가 아빠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고 회사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당신은 놀랍게도 곱슬머리입니다. 데이비드와의 관계도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행복한 EST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매일 이행이 컸고 몇 가지 절차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몇 달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아빠는 엄마와 함께 입주했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일하러 왔고 엄마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이서 같이 밥 낸시 맨날 바쁠 것 같은데 잘 챙기고 뭐 할 수 있겠어. 지금 뭐 하고 있어. 난 그냥 아르바이트라서 상황은 다르지만 괜찮아 소개하고 싶어. 곧 우리 가족에게로 오실 수 있나요? 데이비드의 초대는 우리가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리를 이탈리아로 가족 여행에 초대했고 그 전에 그는 나를 그의 가족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긴장했지만 행복했고 데이비드의 부모인 타머스와 펄리셔에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아빠로부터 그들에 대해 들었고 그들은 매우 친절해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데이비드의 남동생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편안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타머스의 회계법인에서 일했고 저는 그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엄밀한 바이브어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데이비드의 형제 데니얼입니다. 저는 데이비드의 여동생 수전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낸시입니다. 그들은 부모님과 달랐어요. 다소 차가운 분위기. 데이비드는 공유하지 않는다고 불평했어요. 데니얼과 수전은 너무 진지하고 똑똑해서 당신이 우리와 함께 일리노이 여행을 갈 회사를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지요. 이렇게 끼어들어서 미안해요. 당신은 꽤 대담한 사람이군요. 여행 가서 급하게 얼굴 보러 온 거 아니냐. 가방을 가져가는데 놔두고 얘기가 이어지는데 뭐해? 낸시, 나 지금 아르바이트 중이야. 시간 일을 하고 있고 당신은 데이비드보다 나이가 많죠? 그거 좀 웃기네요. 별로 이야기할 게 없군요. 저건 무례해요. H가 뭐가 문제인가요? H는 전형적인 존경받는 회계사인 부모님과 함께 있는 데이비드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그는 그걸 알고 레스토랑에서 이런 종류만 잡는 경박하게 일합니다. 데이빗이 나에게 속삭였다. 그의 표정을 보니 안타깝다. 나는 데이비드를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에 왔고 이 일로 화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걱정하지 마라 낸시. 이 두 사람은 결혼했고 가족을 데려올 것이다.
여행 가면 내 가족도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여행은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 천천히 생각해봐. 그날은 부모님이랑은 잘 지내긴 했지만 정체를 밝히게 된 건 집에 가는 길에 데비드의 가족을 만난 후로 더 복잡해졌습니다. 데비드는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데니얼과 수전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나에게도 꽤 겁이 날 수 있습니다. 맞죠? 어쩌면 좋은 생각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여행에 참가하다 갑자기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 건 처음이군요. 부모님은 제가 당신에 대해 진지하다는 걸 알아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처럼 진지하게 당신을 초대한 것 같아요. 낸시 데이비드 나와 함께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가 진짜 나를 알게 되면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불안감도 느꼈습니다. 회사의 공식적인 발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해야 할 때였지만 그 전에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긴박함과 조심스러움이 뒤섞여 복잡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너무 바빠서 전환 절차를 시작한 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생각할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문서에 서명하고 회의를 하는 서류 작업에 벅찼습니다. 내가 아빠에게 여행에 대해 언급했을 때 수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을 때 아빠는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새 대통령을 발표하자고 하셨습니다. 아빠 데이비드의 부모님은 우리 가족도 여행에 초대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내 병으로 인해 모든 게 지금 당장 우리를 떠나는 게 어려워요. 그래 이해는 하지만 제시카는 바로 갈 수 있어. 우리는 결국 이혼했으니 우리 둘 다 가는 게 이상할 거야. 데이비드에게 넌 미혼모 밑에서 자랐다고 말했어. 넌 그렇지 않았어. 네. 그 얘기를 꺼낼 기회도 없었고 언급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지만 이번 여행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죠. 맞죠. 거의 잊어버렸지만 엄밀히 말하면 저는 한부모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엄마에게 여행 얘기를 했더니 엄마는 아빠를 미국에 두고 가기가 꺼려지는데 엄마가 일이 바빠서 돌아가기 전에 끝내야 한다고 해서 엄마만 동행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이탈리아로 가는 걸 기대하고 있어. 오랜만이야. 출발하는 날 아침에 정말 좋았어. 여행 중에 미국으로 돌아가면 회사에서 큰 발표를 할 테니 여행 중에 내 임박한 대통령직에 관해 데이비드와 이야기할 계획이야. 처음에 나는 또 다른 이유로 긴장했다. 엄마가 데이비드와 그의 가족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그날 이후로 두 번째는 공항에서 묘한 긴장감이 맴돌았고 엄마와 나는 회의로 향했다. 엄마 이번 여행이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왜 우리가 가기도 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냥 데이비드의 형제자매일 뿐이에요. 그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을 테니 지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는 가족과 여행을 가는데 엄마는 나를 위해서 기대하고 있다며 유쾌하고 불편함 없이 함께 해주셔서 더 자신감이 생기고 좋은 아침이 되어서 감사했어요. 타머스 펄리셔 이쪽은 우리 엄마입니다. 오늘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모두를 위해 다니엘 수잔과 그 가족들이 하나둘씩 도착했고 엄마 소개를 한 후 우리는 모두 비행기 탑승 준비를 하고 짐을 맡기고 로비에서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데 수잔이 불편한 명령을 내려 합류하기가 이례적이다. 남의 가족 여행 이렇게 짧은 연애 끝에 운 좋게 내 남자친구. 가족이 사업을 하고 있구나. 내가 방해가 될 줄 알았는데 낸시 남자친구가 우리를 초대했기 때문에 거절하면 무례했을 텐데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다행입니다. 이렇게. 만날 수 있었죠. 일정이 빡빡해서 흔치 않은데 이번 여행은 함께 얘기도 나누고 시간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네요. 처음부터 분위기가 긴장됐고 여행 중 몇 밤을 함께 보낼 생각에 불안하기도 했는데요. 수자님의 말씀만 덧붙였습니다. 네, 불안한데 낸시가 우리 일정에 적응한 것뿐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녀는 단지 시간제 직원일 뿐이고 방금 다른 사람의 가족 여행에 따라 태그한 좋은 기회라고 말했어요. 수잔, 그건 내 말의 뜻이 아니죠. 별로 안 쉬실 수 있나요? 당신이 초대받았다고 해서 우리 가족의 돈이 당신에게 그렇게 할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뻔뻔한 수잔, 당신이 내 여자친구와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까? 여행 전에 기분을 망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여행 비용을 지불했고 의도가 없습니다. 당신이 지불한 여행 비용을 당신에게 의존한다는 사실은 몰랐지만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낸시 엄마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낸시 입장에서는 당신이 정규직도 아닌데 돈을 쫓는 게 분명해요. 여행 가기 전에 이미 모든 비용을 정산해서 엄마가 스스로 돈을 내면 주저없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서 수자는 이를 모르고 우리가 무례하다고 잘못 생각하고 우리에게 살을 던졌다. 나는 태도를 바꾸기로 결정하고 큰 소리로 웃었다. 갑작스러운 웃음에 모두가 놀랐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엄마는 아마 알았을 텐데 수잔이 그렇게 싫다면 이해해. 엄마와 나는 여행을 안 갈 거야. 내가 떠나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는 여행뿐만 아니라 두 가지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회사가 당신과 거래하는 일도. 내 의미심장한 말이 꽤 큰 소동을 일으켰을 때 뒤에서 아빠가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여기서 뭐 하세요? 저는 근처에 있었는데 시간에 맞춰서 당신을 배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로버트 CEO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낸시 아시다시피 낸시가 제 외동딸이에요. 이번 여행이 끝나면 그 애가 저를 이어받아 우리 회사의 새로운 CEO가 될 거예요. 계시록을 통해 모두가 내 이전 진술을 이해하게 되었고 수전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데비드의 부모는 그녀의 행동에 충격을 받아 어색한 분위기를 조성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도착해서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수전이 낸시에게 정말 무례한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낸시 괜찮으세요, 아빠? 회사를 내 손에 맡기는 건 당연지. 낸시 넌 곧 사장이 될 거야. 책임감 있게 임무를 수행할 거야. 이전에 무례하게 굴어서 미안해. 수잔의 패닉 상태. 아빠가 수잔의 비행에 대해 나를 바라보며 소란을 피우는 모습에 놀란 것 같아 진심으로 사과한다. 아직 같이 여행해도 괜찮아요. 물론 가죠. 우리를 배웅해줘서 고마워요. 아빠 잘 지내고 아빠와 함께 모두와 잘 지내요. 셀 우리는 계획대로 이탈리아로 날아갔습니다. 여행은 데비드가 나에게 수잔이 계속 사과하고 계속해서 사과하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다사다난했습니다. 데비드의 부모는 엄마에게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사업이 없었다면 데비드의 가족 회계 회사는 망했을 것입니다. 낸시는 계속 우리 회사와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데비드와 결혼을 염두에 두고 데이트하고 있으므로 계속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수잔이 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제가 잘못한 일이 자연스럽게 복잡해집니다. 모든 것을 용서해 주세요. 놀랍게도 데비드는 어느 날 저녁 우리 둘만을 위한 특별한 날 데비드 이렇게 멋진 레스토랑을 예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쾌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행에 가족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당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비밀로 해서 미안해. 회사 밖에서 내 모습을 봐줬으면 좋겠어.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알려주려고 했는데 용기를 내어 내가 데이빗 사장이 된 뒤에도 우리 관계를 이어갈 건지 물어봤어. 당신의 직업이 당신에 대한 내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나는 항상 당신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사장이 되면 당신이 부사장이 되는 것을 고려하고 회사 운영을 도와주길 바랍니다. 아버지도 이 생각을 지지합니다. 나도 부사장입니다. 대통령님. 제가 항상 매장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직장을 그만두시게 될 텐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만 여행 후 프러포즈를 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엄마와 저는 데이비드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두 가족을 모두 모았습니다. 우리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위한 저녁 식사를 위해 최근 여행은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그날 즐거운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빠도 우리와 함께 했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회사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기회를 통해 개인적인 것을 발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낸시 엄마와 공식적으로 다시 만났어요. 이혼 후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제시카의 헌신은 제가 투병 중에 그녀가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로버트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엄마. 얼굴이 붉어졌지만 행복한 듯 몇 년을 기다려온 이 순간이 너무 기뻤다. 나는 대통령이 되었고 데이빗과 결혼했다. 나를 싫어하고 싶었던 수잔이 이제 우리 집에 찾아와 좋은 친구가 됐다. 어렸을 때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루기 위해 미래의 아이들과 함께 캠핑을 갈 수 있도록 데비드는 현장에 머물고 싶은 마음을 존중하여 부사장직을 거절하고 매장 관리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영감을 받아 고객 서비스 교육 직원을 맡길 계획입니다. 저를 감동시킨 훌륭한 서비스 데비드는 환대에 대한 열정이 있으며 저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가 저에게 맡겨주신 회사를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모든 직원이 본받기를 바랍니다.